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에는 오랫동안 우리가 약간 진리처럼 믿어온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A라는 사건이 딱 터지면 자본이 자연스럽게 B라는 피난처나 수혜주로 쫙 이동한다는 그런 조건 반사적인 흐름이 있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심층 탐구는 바로 그 견고했던 시장의 공식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현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사실 주말 사이에 엄청난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주말 사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전개했다는 소식이 타전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정치적 입장도 취하지 않지만 이게 글로벌 자본시장에는 아주 객관적이고 강력한 충격파로 작용했거든요. 맞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시장에서 가장 예민한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죠. 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중동발 위기로 유가가 막 솟구칠 때 가장 환호해야 할 기업은 어딜까요? 당연히 화석연료의 대안을 제시하는 기업들이겠죠. 그중에서도 전기차 산업을 이끄는 테슬라 같은 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기름값이 비싸질수록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모빌리티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확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과거의 데이터나 패턴들을 보면 늘 그래 왔다는 걸 증명해 주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주유소 미터기가 핑핑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고 자연스럽게 전기차 주식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게 우리가 알던 교과서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완전히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진짜 기현상이죠.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현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유가 급등이라는 표면적인 호재에도 불구하고 왜 전기차 대장주의 주가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 그 이면에 얽힌 세 가지 구조적인 퍼즐을 맞춰볼 텐데요. 아주 굵직한 세 가지 이유가 있죠. 네, 거시경제를 덮친 지정학적 공포, 전기차 유지 비용의 극적인 역전 현상, 그리고 글로벌 수요의 심장부인 중국 시장의 한파까지 이렇게 하나씩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사실 하나의 지표만 떼어놓고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거든요. 하지만 이 세 가지 관점을 교차해서 들여다보면 지금 자본시장이 얼마나 냉정하고 복잡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지 그 민낯을 아주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팩트부터 숫자로 짚어보고 넘어가죠. 군사작전 개시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미국 기준 유가가 배럴당 72.04달러로 단숨에 7.5%나 치솟았습니다. 7.5%면 에너지 시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충격파죠. 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392.52달러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2.5% 하락했어요. 단순히 테슬라라는 개별 기업의 악재라고 보기에는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맞아요.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미리 보여주는 S&P 500하고 다우존스 선물 역시 약 1.1% 동반 하락했으니까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2.5% 하락이 시장 평균인 1.1% 하락보다 훨씬 더 깊다는 점이죠. 2배 이상 빠진 거네요. 네,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기대와 불안을 굉장히 크게 증폭시키는 성격의 주식이에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걸 고베타 주식이라고 부르죠. 평소라면 유가 상승이라는 강력한 재료를 발판 삼아서 시장을 아웃퍼폼해야 할 주식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전체 시장 하락폭보다 2배 넘게 더 빠졌다. 이건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완전히 바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야,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테슬라 차가 당장 더 많이 팔릴 거야. 이런 미시적인 렌즈를 아예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보다는 당장 내일 중동의 불길이 글로벌 공급망이랑 실물 경제 전체를 어떻게 태워버릴지 모른다는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거시적 공포의 렌즈를 장착했다고 봐야겠네요. 네,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불확실성 앞에서는요, 자본의 최우선 본능 자체가 바뀝니다. 평소에는 수익 창출을 줬다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가치 보전과 생존으로 완전히 태세를 전환하거든요. 공격에서 수비로 돌아서는 거군요. 그렇죠. 유가가 올라서 전기차가 몇 대 더 팔릴 거라는 장밋빛 기대감은 당장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막 요동칠 수 있다는 공포감 앞에서는 너무 가벼운 이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본이 살 길을 찾아서 도취하는 경로를 한번 추적해보면 그 공포의 실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네, 자본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혁신이나 미래 가치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부여받던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은 이렇게 하락의 철퇴를 맞았지만 반대편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기업들의 명단을 보면 참 기분이 묘해집니다. 어떤 기업들이 올랐죠? 당장의 에너지 안보랑 직결된 전통 에너지 기업이죠. 엑선모빌의 주가는 개장 전에 4%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노골적인 지표도 하나 있죠. 맞습니다. 방위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입니다. 여기는 무려 7% 가까이 급등했어요. 자본시장의 아주 차가운 셈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투자자들은 지금 10년 뒤에 혁신적인 모빌리티 환경, 거기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한데 미래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거네요. 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재의 생존, 그리고 물리적인 방어에 기꺼이 막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로키드 마틴이 7% 오르고 테슬라가 2.5% 떨어졌다. 이 수치의 대비만 봐도 시장이 미래에 대한 베팅을 걷어들이고 극단적인 방어태세로 전환했다는 게 완벽하게 요약이 되네요. 맞습니다. 거시적인 지정학적 공포가 시장의 산소를 다 빨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이제 명확해졌죠. 그런데 사실 지정학적 이슈라는 건 언제든 상황이 진전되면 해소될 수 있는 외부 변수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전쟁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진짜 무서운 악재는 겉으로 드러난 폭풍우가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인 해류의 변화에 있다는 분석이 참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네, 바로 그 두 번째 핵심 퍼즐을 짚어볼 차례네요. 전기차 경제성의 극적인 변화 말입니다. 이 두 번째 퍼즐이야말로 오늘 논의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공포 심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 소비자의 지갑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팩트니까요.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점이 2025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자동차 판매 지표를 들여다보면 이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죠. 올 한 해 동안 미국인들은 약 130만 대의 자동차를 구매했고요. 이게 전체 신차 판매의 8%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8%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명확하죠. 전기철에 더 이상 실리콘밸리의 얼리어답터들이나 환경운동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주류 시장, 즉 매스마켓으로 완전히 편입된 겁니다. 주류 시장에 진입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 기준 자체가 180도 바뀌었다는 걸 뜻하죠. 초기 얼리어답터들은 혁신적인 이미지 또는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위해서 약간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갑을 열었어요. 네, 가치 소비를 한 거죠. 하지만 8% 점유율을 넘어선 이 대중시장의 소비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아주 냉정하게 가성비를 따지고 한 달 유지비를 계산합니다. 철저히 재무적인 관점에서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를 저울질하는 단계에 도달한 거죠. 그럼 그 계산기를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한번 두드려보죠. 여러분이 미국에서 테슬라 모델 Y를 타고 250마일 거리의 자동차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50마일이면 대략 400km 정도 되죠? 네, 현재 전기요금 기준으로 이 차를 집에서 출발 전에 완전히 충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략 $10입니다. 10달러요. 반면에 주말 사이에 급등한 주가를 딱 반영해서 동급 내연기관차에 250마일을 달릴 가솔린을 주유하면 약 $25가 나옵니다. 자, 전기차는 10달러, 가솔린차는 25달러. 여전히 전기차가 $15나 저렴하네요. 그렇죠. 수치만 딱 보면 분명히 이득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이 숫자만 보면 청취자 여러분도 당연히 잠깐 급등한 기름값 대비해서 전기차가 여전히 $15나 싼데 왜 전기차 수요가 꺾인다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드시는 게 아주 정상입니다. 네, 합리적인 의문이죠. 왜 $15의 절감 효과가 시장에서는 매력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과거와의 비교해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아, 과거의 기업과 비교한다. 네, 시계를 가솔린 가격이 역사적인 고점을 팍 뚫고 올라갔던 2022년으로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때 진짜 기름값 엄청났죠. 당시에 똑같이 250마일을 주행한다고 쳤을 때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의 유지비 격차가 무려 $30에 달했습니다. $30요?
지금의 2배네요. 맞습니다. 그때 전기차 오너들은 차를 한 번 충전할 때마다 가솔린차 타는 사람들보다 $30씩 돈을 벌어들이는 것 같은 아주 강력한 재정적 쾌감을 느꼈어요. 아, $30의 격차. 이 정도면 진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사실 전기차는 초기에 살 때 차값도 좀 비싸고 아직 충전소 인프라도 부족하고 또 겨울철 되면 배터리 효율 뚝 떨어지잖아요. 허들이 많죠. 그런데 주행할 때마다 $30씩 아낀다고 하면 그런 자잘한 허들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넘어갈 만한 압도적인 동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30의 격차가 지금 2025년 현재 $15로 정확히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비용 구조에 도대체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두 가지 선이 아주 치명적인 방향으로 교차를 했습니다. 우선 2022년에 정점을 찍었던 가솔린 가격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거치면서 고점 대기 약 40%나 하락했습니다. 주말에 중동 이슈로 7.5%가 팍 올랐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2022년에 그 공포스러웠던 최고점이랑 비교하면 여전히 훨씬 견딜만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럼 전기차 충전 비용 쪽은요? 거기가 진짜 문제죠. 같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부담하는 소매 전기 요금이 무려 30%나 치솟았습니다. 예, 기름값은 40% 빠지고 전기세는 30%나 올랐군요. 네, 전기차 전환을 이끌어온 가장 강력한 엔진이 바로 그 유지비의 마법이었는데 이게 양방향의 압박에 꽉 끼어서 빠르게 증발해버린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무서운 변화네요. 더 무서운 점은 이 변화의 성질 자체에 있습니다. 유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적 이슈나 산유국의 정책에 따라서 계속 오르내리는 변동성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출렁출렁하죠. 그런데 전기요금의 상승은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 그리고 발전 단가 상승 자체가 반영된 아주 구조적이고 비가역적인 성격을 띱니다. 한번 오른 전기요금은 좀처럼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지표를 놓칠 리가 없죠. 그들은 단순히 유가가 반짝 7.5% 올랐다고 해서 야, 내일부터 전기차 판매가 폭증하겠구나 하는 과거의 순진한 공식을 완전히 폐기해버렸습니다. 전기요금이라는 구조적인 비용 상승이 딱 버티고 있는 한 $15 마진만으로는 그 까다로워진 대중시장의 소비자를 유혹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꿰뚫어 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구조적 변화가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아마 확 와닿으실 겁니다. 전기차로 갈아타서 누릴 수 있는 재무적 혜택이 반토막이 났다. 눈앞에 유가 상승이라는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전기차 산업의 근본적인 수익성 모델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테슬라 주가를 짓누르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였던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의 이런 거시적 공포, 그리고 팍팍해진 가성비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바다 건너 글로벌 무대에서 또 다른, 어쩌면 훨씬 더 거대한 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퍼즐이 남아있죠.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마지막 퍼즐이자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변수죠.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그냥 미국의 혁신 기업으로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보통 실리콘밸리나 텍사스 이미지 떠올리니까요. 하지만 장부를 열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테슬라 전체 글로벌 매출의 무려 22%가 바로 중국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22%요? 네, 중국은 단순한 수출 시장 중 하나가 아니라 테슬라라는 거대한 제국의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엔진이자 심장부라고 봐야 합니다. 매출의 5분의 1 이상을 중국 한 곳에 의존하고 있다면 중국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조금만 흔들려도 테슬라 글로벌 실적 전체가 크게 휘청일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2월 중국 시장의 판매 지표들을 보면 그 핵심 엔진이 거의 꺼져가는 수준의 심각한 경고음을 내고 있잖아요. 네, 데이터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요 기업들의 인도량 팩트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중국 전기차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죠. 샤오퐁의 성적표가 눈에 띄던데요. 네, 샤오퐁의 2월 인도량이 15,256대에 그쳤습니다. 15,256대.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0%나 폭락한 결과입니다. 50% 폭락이요.
판매량이 말 그대로 1년 만에 딱 반토막이 났다는 거군요. 네, 이거는 뭐 그냥 명절이 끼어 있다거나 하는 일시적인 부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은데요. 다른 기업들은 어떤가요? 또 다른 강자인 리오 오토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26,421대를 인도하면서 그나마 선방하는 듯 보였지만 이것도 결국 전년 대비 5% 감소한 수치입니다. 차오폭만큼의 붕괴는 아니지만 결국 역성장의 늪을 피하지는 못했네요. 그렇죠. 물론 뭐 모든 기업이 다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니오 같은 경우는 2,797대를 판매하면서 유일하게 전년 대비 57% 증가라는 아주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거든요. 네, 리오가 정말 분전했죠. 하지만 니오 하나가 잘했다고 해서 중국 시장 전체의 부진을 상쇄할 수는 없겠죠. 시장 전체의 맥락을 보려면 이들 주요 3사의 성적을 다 합산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시장을 분석할 때는 개별 나무 하나가 얼마나 컸냐보다는 결국 숲 전체의 크기 변화를 봐야 하니까요. 네.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샤오펑의 반토막, 리오토의 역성장, 그리고 니오의 선전을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해보면 이 주요 세 기업의 2월 합산 인도량은 총 62,474대입니다. 6만 대 수준이군요. 네, 이 숲 전체의 크기는 전년 대비 10.6%나 축소되었습니다. 니오가 아무리 혼자 날아다녀도 전체 파이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거시적인 추세는 막아내지 못한 거죠. 주요 3사 합산 기준으로 10.6% 하락. 이 정도 폭의 역성장이면 역사적으로도 꽤 뼈아픈 기록 아닙니까? 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통계입니다. 합산 판매량이 17.2%나 급감하면서 중국 시장 전반에 엄청난 공포를 몰고 왔던 시기가 있었죠. 지난 2023년 1월에 이른바 판매 한파 때인데요. 2023년 1월이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뜨겁게 팽창하던 중국 전기차 시장의 수요 엔진이 이렇게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구조적 침체의 증거가 데이터로 딱 확인이 된 겁니다. 2023년 1월 이후 최악의 침체라. 야,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 퍼즐 조각이 이제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네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결국 지금 테슬라가 마주한 상황은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에 뜬 지정학적 리스크, 이 단어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안방인 미국 시장에서는 전쟁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시경제의 공포파도를 정통으로 맞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30%나 치솟은 전기요금 탓에 자신들의 핵심 무기였던 비용 절감의 매력이 반토막 났으며 밖으로는 22%의 매출을 책임지는 최대 해외 시장, 중국의 수요마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야말로 모든 악재가 한 곳으로 무섭게 수렴하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 한가운데에 갇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장의 스마트머니들, 참여자들은 그 퍼펙트 스톰을 정확히 데이터로 읽어내고 있는 겁니다. 조건 반사적인 투자는 끝났다는 거군요. 네. 과거처럼 중동에서 총소리 났네? 기름값 오르네? 그럼 무조건 테슬라 사야지. 이러면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참 투자자들이 똑똑해졌어요. 지금 투자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요금 고지서의 인플레이션부터 저 멀리 바다 건너 중국 내수 시장의 미세한 수요 균열까지 이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종합해서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2.5% 주가 하락은 결코 막연하고 비합리적인 공포가 아니라 너무나도 냉정하고 합리적인 구조적 재평가 과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네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심도 있는 논의가 세상의 복잡한 이면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현혹되기 쉽잖아요. 맞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종점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인과관계에 딱 기대려고 하거든요. 유가가 올랐으니까 무조건 전기차가 뜬다는 식의 일차원적인 사고방식 말이죠. 네, 하지만 오늘 확인하셨듯이 현실의 경제 지형은 헤드라인 한 줄로 퉁칠 만큼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중동의 불길, 그 너머에 있는 전력망의 구조적 비용 상승을 읽어내고 바다 건너 글로벌 시장의 미세한 수요 지표들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비판적인 렌즈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아주 완벽한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진짜 통찰이라는 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표면적인 팩트를 넘어서서 그 이면의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질문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정말 통쾌하고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일상에서 곱씹어 볼 수 있는 약간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만약 당장 내일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이 정말 기적적으로 확 해소되어서 폭등했던 가솔린 가격이 예전 평온했던 시절처럼 뚝 떨어진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네, 기름값이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한번 올라버린 전기요금은 인프라 투자 같은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절대 내려오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무서운 상승 곡선만을 그린다면 어떨까요? 아, 유가는 떨어지는데 전기세는 계속 오른다. 맞습니다. 이 엇갈린 두 궤적이 계속 이어져서 언젠가 동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게 퇴근하고 집에서 전기차에 코드를 꼽는 것보다 지갑에 훨씬 더 이득이 되는 날이 온다면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만약 전기차가 그동안 누려왔던 압도적인 재정적 혜택이라는 강력한 후광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면 과연 소비자들은 비싼 초기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기차의 프리미엄을 지불할 이유를 도대체 어디서 찾게 될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전기차 산업은 이제 유지비 절감이라는 무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과연 어떤 새로운 가치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훔쳐야 할까요? 기술의 혁신일지 아니면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일지 지켜봐야겠죠. 네, 정답이 없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 대화와 깊은 사유의 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도 이 복잡한 세상의 이면을 탐구하는 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숨겨진 숫자들, 그리고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을 듬뿍 안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